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2100달러 갈까? 근데 왜 하필 2100달러지? 부제목으로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과 관련된 영상이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형들 반가워. 오늘 영상은 내가 파이코인이 2100불, 2100불 갈까와 관련된 제목을 정해봤어. 야, 근데 왜 게르나? 왜 하필 2100달러냐? 비트코인도 2100만 개만 하는데 왜 굳이 2100불이야? 알려줄게, 나중에. 왜 그러지?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단톡방에서, 형들 중에, 음, 그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이 들어간 게 맞아? 혹은 뭐 파이코인이 아직 오픈 메인 안 들어갔다며?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도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파이코인은 뭐 전 세계 통용 화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조금 좀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내가 만약에 파이코인 1억 가, 1억. 기다려. 1억 가니까 다 홀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야. 사기꾼이거나 생각 없이 얘기하거나. 또 하나. 형, 파이코인 완전 쓰레기야. 그 영혼의 가치도 없어. 그 완전 그 뭐 중앙화 돼가지고 완전 쓰레기야. 그 완전 쓰레기 프로젝트 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 두 가지 부류야. 사기꾼이거나 생각 없이 얘기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극단으로 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계해야 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야. 물론 극단에 있으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턴이 내가 뭔가 많은 걸 얻을 확률이 높아. 하지만 잃으면 완전히 쪽박차고 내가 소중하게 내가 얻었던 많은 것들을 많이 잃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난 그게 싫어. 난 위험이 싫어서 좀 이렇게 중도를 좀 지키면서 균형을 좀 잡으면서 이쪽 저쪽 얘기를 많이 듣고 아무도 믿지 말고 나 스스로도 심지어 믿지 않고 좀 가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내가 뭐 대박이 안 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지. 내 성격이.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최대한 현실성 있게 최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이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용을 GPT한테 물어본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 GPT 내용이 많이 공감하니까 이 내용을 형들한테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볼게.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을 GPT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보여줄게. 자, 내용은 네이버 카페, 소득자유 반말 채널 카페, 네이버 카페에 오면은, 제목은 뭐지? 제목이 뭐야? 미안. 제목이, 요렇게, 미안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써놨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글이 나오고, 자, 형들이 읽기 쉽도록 좀 이렇게 확대를 해봤어. 자, 그래서, 내용은 이래. 아래는 GPT와의 대화 내용. 나도 GPT 말에 대체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난 파일을 오래도록 들고 있으려고. 왜냐하면 6년 동안 내 노력으로 채굴한 첫 번째 코인이고 오래도록 들고 있으면 오르락내리락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매 순간을 느끼려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좋겠지만 설령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과 슬픔, 희망과 행복, 실망, 좌절 등등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호들하자. 형들 호들 존버하자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고 그럼 내가 GPT한테 물어본 내용이랑 답변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어설 확률 확률적으로 내가 분석을 했어. 가파트한테 분석해달라고 했지. 자, 질문이 이랬어.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 3개, 불가능하다는 근거 3개 각각 들어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에 가 있는 거를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했잖아. 제로 트러스트, DYOR. 그래서, 가능하다는 근거 세 개와 불가능하다는 근거 세 개를 각각 들어보자고, 그지?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각자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반말로 얘기해주고, 당연히 반말 채널이니까. 그리고 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 라고 문의했어. 자, 그랬더니, GPT가, 좋아.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말해볼게.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브랜드 인지도, 유통량, 채굴 난이도 등에서 거의 디지털 금 취급받고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니야. 쉬운 얘기가 아니래. 자,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아래에 각각 가능한 근거 3개, 불가능한 근거 3개를 딱딱 각각 정리했어. 볼게. 그래서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3가지. 가능한 3가지. 첫 번째, 일반 대중 친화적인 채굴 구조, 접근성이 있다. 파이는 스마트폰으로 채굴이 가능해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맞는 말이지. 전 세계 수억 명이 이미 채굴 중이라 생태계 확장, 잠재력이 커. 굉장히 맞는 말이지. 반면 비트코인은 채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점점 중앙화되고 있어. 이 부분 맞지? 충분히 근거가 되고 파이가 비트코인보다는 앞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확률에 가능하다는 근거로 첫 번째로 든 거지. GPT가. 아주 좋아. 자, 웹3와 실생활 연결을 목표로 한 설계. 파이는 실사용,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 파이 앱에서 쇼핑, 거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끔 확장 중이지. 자, 반면에 비트코인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있고 실생활의 결제는 거의 안 써. 이것도 설득력 있지, 그지? 파이는 실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설득력 있잖아, 그지? 두 번째 근거. 자, 마지막 세 번째 근거.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어. 속도와 수수료를 보완하는 구조. 파이는 트랜잭션 속도, 에너지 효율, 확장성 면에서 이론상 비트코인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왜? 우리는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파이코인은 SCP,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스텔라 루멘이 사용하고 있는 스텔라 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비트코인보다 속도, 에너지 효율성, 확장성 면에서 이론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비트코인 사용 시 수수료 폭탄이나 전송 지연이 종종 발생하는데 파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파이코인 백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일반 대중 친화적인 채굴 구조와 웹3와 일상생활 연결을 목표로 한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한계 때문에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가 세 가지 들었어. 난 이거 세 가지에 대체적으로 다 동의해.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궁금하네. 자, 그러면 가능하다. 그럼 이제 불가능하다. 이것도 봐야겠지. 이것만 보고 막 퍼뜨리면 안 돼, 영상. 뭐 그런 형들이 꼭 있더라고. 요것만 보고, 혹은 제목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막 퍼뜨리는 형들. 나도 뭐 그렇지. 나도 최근에, 파이코인 스테이킹 때문에, 정말, 뼈 아픈, 나한테는 좀 뼈 아픈 실수였고, 내가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퍼뜨려서, 좀 알아보지도 않고 퍼뜨려서 좀 미안한 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좀 내가 다시 한번 경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제로 트러스트. 나도 믿지 말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자, 썸네일만 보고 퍼뜨리지 말고, 여기 가능하다는 세 개, 근거만 보고 퍼뜨리지 마.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도 봐야지. 자,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기 어려운 이유 세 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에는 가능하다. 밑에는 불가능하다 세 가지. 자,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중요해, 형들. 파일을 아끼는 거 알아, 형들. 나도 물론 파일을 아껴. 하지만, 뼈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게 진짜 좋은 프로젝트야. 완벽한 프로젝트가 처음에 딱 세상에 나올 수는 없어. 계속 뭐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얻어맞고 뭐 또 수정하고 또 얻어 터지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서 좋은 프로젝트로 거듭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이 부분도 아프지만 들어보자고. 자,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넘기 어려운 이유 세 가지. 탈중앙화 수준이 낮다. 중앙화 리스크가 있다. 뼈 아프지. 파이는 아직 메인넷이 완전 공개도 안 됐고 핵심 코드는 비공개야. 자, 우리는 현재 파이코인이 OM 오픈 메인넷이라는 걸 알아. 오픈 메인넷이라는 건 형들이 계속 지켜봤지만 콜라 형이 발표했듯이
우리가 채굴한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지갑에 있는 거를 타코인과 거래도 가능하고 현금과도 거래가 가능해.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직 메인넷 완전 공개도 안 하고 핵심 코드가 비공개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동일한 코드를 쓰는 스텔라 네트워크,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 쓰는 스텔라 루메네 같은 경우는 GitHub라는 전 세계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코어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어. 근데 파이코인은 아직 공개가 안 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물론 백서에는 SCP 스텔라 루멘의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소스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공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파이는 아직 메인넷이 완전 공개 안 돼 있다. 핵심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핵심 개발진이 영향력이 너무 커. 진짜 블록체인인가 하는 의심을 받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파이코어 팀이지. 칭다오 판 누나랑 콜라 형을 필두로 한 파이코어 팀 개발진이 영향력이 너무 크지. 중화가 많이 돼 있지. 그래서 이게 진짜 블록체인이 맞나라는 의심을 받기도 하지. 반면에 아프지만 반면에 비트코인은 완전한 오픈소스야. 깃허브에 비트코인 코어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구나, 나도 노드 돌려볼 수 있고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할 수도 있고 등등 오픈소스야. 그리고 수많은 검증된 노드가 존재해. 신뢰도가 훨씬 높아. 이렇기 때문에 파이가 비트코인을 넘을 수 없다. 첫 번째 뼈아픈 불가능한 근거야. 자, 두 번째, 시장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 차이야. 비트코인이 거의 15년 가까이 검증된 코인이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15년 가까이 두드러 맞고 다시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또 두드러 맞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뭐 마운트 곡스 거래소 해킹되면서 또 쓰러졌다가 뭐 FTX 사태 뭐 중국이 뭐 채굴 막내 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15년 동안 검증을 받은 거야. 막 두드러 맞고 막 계속 녹다운돼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오뚜기처럼. 뭐야? 이거 해킹 진짜 안 되네. 정말 그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가 있네라는 15년 동안 검증이 되온 코인이야. 그리고 이미 정부기관 투자자들도 이미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어. 알지? 정부기관 투자자들 미국도 전략적 스트래테직 리저브라고 해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하고 있고. 자, 그에 반면에 또 뼈 아프지. 파이는 아직 거래소 상장도 제한적이야.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뭐 크라켄이라든가 등등 세계 뭐 인류의 코인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 탑티어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지. 그리고 대부분 기대감 기반의 가치에 불과하다고 해. 이거 뼈 아프지. 기대감 기반의 가치. 근데 뭐 대부분의 코인이 파이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코인 이 시장은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다 먹잖아. 그래서 알트코인은 다 기대감 기반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뼈는 아프겠지만 파이뿐만 아니라 뭐 모든 코인 다 그렇다. 다만 난 비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자, 그리고 마지막 수익성 및 유통량 문제. 자, 파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채굴 했기 때문에 토큰의 희소성이 부족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지. 실제로 그렇지. 전 세계 1억 명, 우리나라 한 200만 되는 사람이 파이코인을 홀드하고 있지. 이게 나는 상장되기 전에는 이게 파이코인의 엄청난 가치를 판단할 때 엄청난 큰 요소라고, 난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게 돼.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이 많고 파이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소성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게 되더라고. 자, 실제 경제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덤핑 가능성이 높고 가격 안정화가 어렵다는 분석도 많아. 이것도 맞지. 왜냐하면 최근에도 막 그랬잖아. 가격이 막 떨어지면 뭐 코어팀 누가 뭐 던졌다느니 많이 이런 소문이 막 돌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지. 많은 사람이 들고 있어서 막 덤핑치고 막 던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뼈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이미 희소성이 반영된 자산이야. 자, 여기서 2100 나오지. 내가 처음에 제목을 파이코인 2100달러 갈까? 2100 똑같이. 왜 2100 부분이냐? 밑에 나올 거야.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
자, 파이가 BTC를 넘을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존재해.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혹시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이나 최근 파이 쪽 개발 현황, 그리고 파이 메인넷 진척 상황이나 탈중앙 구조 비교 쪽도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질문을 했지. 다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확률상 몇 프로 정도 생각해. 그리고 그 근거는? 라고 다시 질문을 했지. 자, 그러니 퍼센티지를 이제 얘기해. 솔직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파이 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은 1% 미만이야. 자, 형들 1% 미만. 나도 아프지만 동의해. 자, 그렇다고 파이콘이 망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절대로.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극과 극 우리 다 봤잖아. 비트코인을 넘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근거를 보니까 파이코인의 장단점을 알게 되잖아. 비트코인의 장단점 그리고 서로 간의 장단점을 알게 됐잖아. 우리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봐. 이 풀잭이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런 거는 나중 얘기야. 그건 아무도 못 맞춰.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솔직하게 말하면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확률은 1% 미만이야.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0.1% 이하야. 더 아프지. 뼈 때렸는데 거기서 더 대못을 박네, 뼈에다가. 자,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근거. 자, 이것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퍼나르면 안 돼. 자, 근거를 읽어야지. 왜 그렇게 보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에 들어갔어. 2024년부터 미국, 홍콩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고, 자, ETF 하면은, 뭐지? 지수 추종 펀드지. 그래서, 지수를 추종해서 펀드를 드는 건데, 이 비트코인 ETF라는 걸 잘 모르는 형들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블랙록이라는, 여기 나오네. 여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대형 자산운용사야. 얘들이 뭐 경단 위의 돈을 블랙록만 얘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데 뭐 경단 위의 돈을 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나 1,000억 있는데 이거 좀 굴려줘 하고 블랙록한테 맡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ETF가 뭐냐면 이 자산을 맡기는 사람들한테 고객한테 호객 행위를 하는 거야. 야 비트코인이라는 좋은 상품인데 투자해봐. 그래서 만약에 100억을 투자를 이끌었어. 그럼 그 100억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이 ETF는 제도권이야. 그래서 규제가 있어. 뭐냐면 비트코인 ETF를 팔려면 1대1로 대응하는 담보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블랙록의 고객 중에 한 명이 100억을 줄 테니 비트코인 100개 사와. 만약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면 그러면 블랙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100억어치 1대1로 대응되는 비트코인을 사야만 해.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 왜냐하면 제도권 법률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믿을 만한 자산 운용사잖아. 뭐 경단위를 운용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거지. 자, 그건 그렇고. 자, 이건 금이나 주식처럼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자산이라는 의미야.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는 거야. 반면 파이코인은 자, 이것도 잘 지금 아직도 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형들이 많아. 물론 우리 이 소득자유 채널의 형들은 코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일반 우리 사람 대중들은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 났고 금이나 주식처럼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자산이라는 의미라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형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은 아직도 영하다, 젊다. 아직도 초기 자산이다. 이제 막 자금을 끌어모으는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번외로. 자, 반면에 파이코인은 아직 주요 거래소 정식 상장도 안 됐고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뭐 업비트 등등 실사용도 제한적이야. 실사용이 좀 제한적이지. 형들 인정할 거야. 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벽을 넘는 건 그냥 기술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기술만으로는 기존 시스템의 벽을 넘기가 어렵지.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말 같아. 파이코인에 만약에 기술이 엄청나다. 그렇다고 해도 기술만으로는 현존하는 금융의 시스템의 벽을 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 자, 두 번째 근거. 시가총액 격차가 너무 커. 자, 여기서 2100불이 나오는 거야. 자, 현재 2025년 기준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1조 달러야. 2.1조 달러. 거의 1,300원 쳐도 한 이경 한 6천조? 이경 한 6천조 되지요.
2경 정도 되지. 2경 넘지, 2경. 1달러 1,000원만 쳐도 2경이 넘어. 2경 넘는 시가총액이야. 자, 근데 파이코인의 유통량이 10억 파이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BTC 수준 가치로 맞추려면 1파이당 약 2,100불 이상 되어야 하지. 자, 물론 유통량이 아니라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야, 파이가. 하지만 현재 유통량으로 그냥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요걸로 추정을 해보건데 1파이당 2,100불 이상 되어야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2.1조 달러를 넘어선다. 그래서 2,100불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자, 근데 아직 실제 유통가는 몇 달러 수준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수요도 검증되지 않았어. 맞지? 현재 뭐 한 700원, 뭐 0.56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확정된 가치인지 혹은 이게 뭐 안정적인 가치인지 검증된 가치인지 아직 우린 애매하지. 아직 이제 시초기 단계니까. 그래서 경제 논리상 그만한 가치를 뒷받침할 구조가 아직 없다고 보여지네. 뼈 아프지만 현실은 그렇다. 자, 세 번째, 탈중앙화 코인으로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신뢰야. 신뢰 기반의 탈중앙성인데 파이는 아직도 핵심 알고리즘, 거버넌스가 비공개고 네트워크 구성도 매우 제한적이야. 뼈 아프지만 받아들이자.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 영상에도 이걸 이겨내려면 결국은 파이코인의 파이코 팀은 콜라 형은 파이코인 코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개발자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막 검증도 하고 새로운 디앱도 내놓고 그렇겠지. 그게 필요해. 그래야만 이제 탈중앙성으로 이제 가는 첫 발을 딛는 거야. 그래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러려면 나는 스텔라 루멘 재단과 좀 많이 좀 그 협업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파이코인도 스텔라 루멘 그 SCP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스텔라 루멘은 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넓은 사용자 베이스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스텔라 루멘 재단은 기술, 개발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섞으면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참 그 부분은 뭐 내가 코어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개 그냥 채굴자로서 파이니어로서 그냥 그런 바람은 있어. 자, 물론 뭐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 뭐 댓글 달아주고 반말로. 자, 사용자 수는 많지만 개발사 코어팀이 모든 걸 쥐고 있어서 블록체인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어. 뼈 아프지만 받아들이자. 자,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인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대. 기술보다는 신뢰가 먼저.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다.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인 세상. 특히 금융분야는 더 그렇지. 사용자 수는 많지만 개발사, 그 팀이 모든 걸 쥐고 있어서 블록체인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다. 자, 그럼 왜 0.1%는 남겨두냐면 만약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 기반을 제대로 활용해서 초고가적 디지털 통화 플러스 실물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또 비트코인 자체가 정책 규제 리스크나 기술적 한계, 예를 들면 채굴자 집중화, 에너지 소비 등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어. 자, 그때 사용자 중심의 실생활용 코인 파이라는 파이 콘셉트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 자, 하지만 이건 거의 복권 수준의 가능성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복권 당첨되는 확률이 아마 한 28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근데 거의 뭐 어렵다 라는 거지.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파이가 비트코인을 넘을 확률은 0.1% 이하지만 그 0.1%는 시스템 붕괴 플러스 대체 기술 성공이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한 시나리오야. 자, 여기까지. 뼈 아픈가 형들? 나도 뼈 아파. 하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다른 무언 대체자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겠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들고 있는 파이코인이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파이코인을 나는 오래도록 존버할 건데 우리가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비트코인은 뭐 넘을지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하지만 다른 코인은 지금보다 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커진다. 우리가 노력하면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 물론 코어팀도 노력해야겠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여기서 많이 그런 얘기하지. 탈중앙화 관련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자,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의견,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